처음 입안 상태가 약간 이런 상태였어요. 위아래 사실 다 위상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보여요. 음식물도 보면 이렇게 많이 껴있고 또 위아래 잇몸도 사실 많이 부어 있었어요. 이 사진상에서는 이제 오른쪽이지만 실제로 이제 환자분의 왼쪽에 여기는 이제 아예 치아가 없었고 오른쪽도 어금니 부위에 사실 치아가 없었다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조금 보면은 엄청 좀 심란합니다. 이 보철물이 길게 하나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 아래에 썩어 있는 부위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다 썩었다고 봐야 되고 아까 전에 그 음식물이 막 껴있던 것도 이 썩은 부위로 음식물이 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타깝지만 한두 개라도 치아를 좀 살리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다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 위에도 여기 부분도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래 먼저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보면은 어금니가 이렇게 다 없고 여기 앞에는 다 썩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전체 임플란트로 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환자분 팔에 주사를 놓고 이 관을 통해서 수면 약물이 들어가요. 모니터링기를 통해서 수면 치료를 진행하고요. 사진을 보면은 임플란트가 다 심어진 모습이에요. 다 좋은 위치에 잘 심어졌고 근데 여기 보이는 중간중간에 임플란트 중에서 이렇게 읨따랗게 얹혀져 있는데 이제 이거는 즉시 보철을 위한 이제 기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임시치아를 바로 해드립니다. 수술한 당일날 환자분들한테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니까 좋은 점이 있죠. 즉시 보철을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제 이 기둥으로 잠정 보철물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기둥에다가 임시치아 비슷하게 또 한 번 만들어 드려요. 최종 보철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뼈 상태도 임플란트 주변으로 잘 감싸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보철물이에요.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또 이쪽에서 봐도 뭐 아주 잘 나온 게 보입니다. 잇몸 질환이 없으셔서 가능했던 걸까요? 잇몸 질환이 있어도 즉시 보철은 가능해요. 그 잇몸 질환이 없으면 더 좋죠. 잇몸 질환 여부는 사실 즉시 보철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즉시 보철이 가능한 경우는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딱 2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골질입니다. 골질이 너무 말랑말랑하면은 안 돼요. 골질이 어느 정도 딱딱해야 돼요. 두 번째, 임플란트를 그 나사를 잡고 있는 골량이 좀 충분히 많이 있어야 돼요. 너무 없으면은 골이 딱딱해도 실패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임플란트를 어디다 심느냐가 또 중요해요. 정중앙으로 임플란트가 여러 개가 박히게 되면은 즉시 보철을 해도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들은 즉시 보철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래 턱뼈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환자분도 뼈 이식을 하신 건가요? 뼈가 좋은 환자분이셨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굳이 뼈 이식을 안 해도 충분히 전체 임플란트도 가능하고 즉시 보철도 가능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요즘에 거의 뼈 이식을 많이 줄이고 안 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뼈 이식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비용도 드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뼈가 좀 좋으시다라고 하면은 뼈 이식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안 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임시치아로 식사가 바로 가능한가요? 임시치아로 식사가 가능은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갈비를 뜯고 오돌뼈를 씹고 그 다음에 질긴 음식 같은 걸 드신다든지 딱딱한 걸 막 깨물어서 깨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못하게 해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임플란트 임시보철물이 만약에 깨지거나 같이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깨져버리거든요. 임플란트가 이제 힘을 골고루 나눠 받지 못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박혀있는 임플란트가 아니면은 특히 즉시보철에서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좀 가려서 드셔야 돼요. 즉시보철을 하더라도. 원장님, 이분은 왼쪽 임플란트랑 오른쪽 임플란트 개수가 다른데 다르게 심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이쪽이 왼쪽이에요. 골질을 얘기했는데 좀 골질이 달랐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골질이 왼쪽에 비해서 좀 딱딱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더 심어드리지는 않았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즉시 보철을 했을 때 조금 걱정되는 정도의 골질이 좀 있었어요. 남성분들은 아래 턱뼈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뼈가 딱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심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고령이신 여성분들은 골질이 아래 턱뼈인데도 되게 말랑말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즉시 보철했을 때 이제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정도를 더 잡기 위해서 한 개 정도 더 심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왼쪽이 좀 더 골질이 안 좋아서 하나 더 추가로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악 임플란트를 동시에 다 심으셨는데 최종 보철도 동시에 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좀 그때그때 달라요. 이제 또 악관 간계란, 그러니까 물리는 거, 악궁 자체가 너무 넓다든지, 그래서 왜곡 같은 게 이제 본뜰 때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럴 때는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면은 당연히 좋죠. 내원 횟수가 줄어드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경우에 한 번에 하지는 않고요. 뼈가 안 좋은 부위들이 이제 중간중간 남아있는데 일단 빨리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드릴 때는 나눠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굳게 된 임플란트부터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회복하기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뼈도 좋고 악관관계도 좋고 무난무난한 케이스들은 한 번에 간다. 하지만 조금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들은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 즉시 보철을 할 경우에 최종 보철면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2달에서 한 3달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고령인 환자분들이 전체 임플란트가 많은데 이분은 아주 고령도 아니었어요. 한 65세 정도였기 때문에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뼈가 좋으면 사실 나이가 많더라도 다른 뭐가 안 좋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다 잘 됩니다.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보호자분들은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건강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개 임플란트 심고 할 때 좀 힘드시면은 또 수면으로 하면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시 임플란트 하면서 전체 임플란트 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